우리 안 친해서. 하나, 둘, 셋. 자, 되게 어색하다. 그죠? 처음에는 이래요. 처음에는. 자, 오늘은 우리가 6번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 동문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 여태까지는 남자 동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동문들 이미 섭외 얘기는 이미 했었지만 시간이 좀 안 맞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그냥 전화해서 내일 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 그러면 그냥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간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응? 딱 한 개 해주니까 딱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고. 감시 카메라 있는 줄 알았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우선 우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경민대학교 공이학번 고유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지행 건축사 사무소 BIM팀 소장을 맡고 있고 인도대학교 건축학과 겸임 조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동문들 중에서는 굉장히 바쁜 그 동문들 중에 하나예요. 저보다 더 바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렇죠. 저보다 여자 선배들도 바쁘신 분들 많죠. 누가 있어요? 누가? 없나? 없잖아요.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무도 하고 또 그 강의도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일단은 우리 공이학번이잖아요. 공이학번이면 그때가 무슨 과지? 디지털 건축 인테리어과인가요? 그때가 토탈 디자인과. 그래서 유일하게 학과에서 그때 처음에 입학할 때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다학기제 했던. 그랬죠. 토탈 디자인과.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그 겨울 방학 때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쵸. 학교 방학을 포기를 하고 그쵸. 수업을 하러 나왔던. 그때 건축 토탈 디자인과가 다학기제를 했던 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그 취업을 할 때에 2학기 중간쯤 혹은 2학기 말쯤에 취업을 그쵸.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자리를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내어주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한 학기를 겨울방학에 이수를 시켜서 학점을 빨리 시켜서 3학년 1학기에 모든 이수가 다 되게끔 그래서 발빠르게 취업을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학기제를 했었던 건데 그 다학기제 할 때 고생 많았어요. 겨울방학에 그 추운데 학교 그런 와중에 거의 저희가 한 3주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몇 번 이제 다학기제를 했는데 당시 겨울방학에 했던 프로젝트들이 꽤 내실 있게 잘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많이 공부를 했을걸요, 아마. 그럼 아무래도 셔틀도 없고 학교에서도 조금 학과에 좀 기대를 많이 좀 이게 협조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철야를 한다든지 늦게까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죠. 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 최초죠, 최초였어요. 공약번. 네, 공약번이 최초로 해서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학기제를 하고 취업할 친구들은 1학기 때 이제 취업을 하고 남은 2학기 때 이미 학점이 일부가 이수가 다 122학점이 이수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학점 채워서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도 좀 했었나요? 어땠나요? 네, 처음에 1학년 들어갈 때 동아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과 자체. 그리고 또 하나가 토탈 디자인과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건축과 과들이 너무 많아서 뭐 원래는 그냥 건축과였는데 토탈 디자인과하고 시공과, 설비과, 소방과 다 이렇게 분산돼서 나눠지다 보니까 위에 선배들이 없는 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동아리를 좀 활동해야지 선배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이제 캐드 동아리 에드플러스는 캐드 동아리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컴퓨터 몇 개 대고 네, 맞아요. 플로터기도 갖다 놓고 거기에 갖다 놨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문서답을 계속 하면서 동문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다들 동아리 활동을 정말 하기를 잘했다. 네,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누구 선배를 만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 그 동아리의 이 소그룹 안에서 이제 각 학번이나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던 거죠. 기억에 나는 게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여름방학 때
위에 먼 선배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동아리실로 연락해서 모형 제작을 해주면 콘도를 하루 숙박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속초로 처음으로 놀러 앉아 있었거든요. 다 같이 모형 만들어주고. 그 모형 잘 만들었나요? 성과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만족해 하셔가지고 그때 동아리 1, 2학년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모형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1학년이 좀 많았어요, 인원이. 당시 1학년. 네, 당시 1학년 때. 네. 그렇게. 그 아까 언급하셨던 그 이호성 그 동무는 여기 어디 있다면서요? 이쪽에. 이쪽 어딘가에 사무실을 네. 또 네. 운영하고 그래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운영해? 네. 대단한데. 당시에 에드플러스는 나름대로 뭔가 좀 많이 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형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3차원을 가지고 학교 캠퍼스를 네, 만들어 그것도 보기도 했었어요.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종일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네, 맞아요. 같이 많이 했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지금 뭐 따로 연락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아니요. 손정한 동무는 정원 오빠하고는 이제 학교 때 학교를 같이 이제 정원 오빠가 이제 복학을 하고 저는 이제 학교 중이었고 그래서 학교를 같이 다녔고. 지금 우리 겸임 교수로 나오고 계신 그쵸? 손정한 네, 교수님. 맞아요. 네. 그때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선배들은 다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때에 맞춰서 연락 한 번씩 해서 안부 인사할 때도 있고. 사실 우리가 누구 연락되니라고 하면 고유정한테 연락하면 돼라고 했었어요. 그때 거의 그냥 허브였거든. 허브. 네트워크 마음도 아니고. 아니 항상 그 기수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얘한테 연락하면 다 연락이 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몰랐나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디자인과 쭉 하고 어떻게 실무를 먼저 했나요? 대학원을 먼저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그게 2학년 때 이제 김종국 교수님이 소개를 하셔서 그 박물관 건축 학회라는 곳에 그 학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때는 제가 야간반이다 보니까 어딜 야간을? 제가 경민대 야간이었어요. 우리 그때 야간이 있었나요? 네, 야간이 있었어요. 주야가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야간반이었다 보니까 낮에는 학회 사무실에서 교수님들 이제 서포트 해드리고. 당시 서상우 교수님께서 회장 하셨잖아요. 아니요, 서상우 교수님이 이제 딱 명예퇴진 되셨을 때. 근데 이제 서상우 교수님이 주로 학회에 많이 나오시는 상황이라서 그랬죠. 서 교수님하고 꽤 오랫동안 같이. 여기서 서상우 교수님부터 국민대학교 명예 교수님. 네. 네. 그래서 학회 일을 갖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학회 일을 많이 도와준 게 뭐 박서수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성윤 교수님도 계시고 네네네. 김주혁 교수님 당연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학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학점례까지 다 하고 4년 학위를 받았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나 편입을 해야 되나. 근데 선배들은 다 대학원이 아니라 편입을 했었거든요. 위에 학번들 선배들은.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바로 가는 게 좀 무서운 것도 있고 해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그 고민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하고 대학원으로 갔죠. 당시에 박물관학회 지금은 이제 문화공간 건축학회로 네.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셨죠. 그렇죠. 네. 거기 그 뭐 서상우 교수님 필두로 해서 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네, 교수님들 박석수 교수님 지금 이제 네. 숙명여대에 출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서원 교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시고 계시고 동화책을 열심히 쓰셨죠. 네, 뭐 스타 작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제 진로나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함 이런 것들이 잘 교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것 당시 했던 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연구하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한국광고박물관.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대학원을 가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있긴 해요.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하고 싶어서 그거 하니? 하고 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박물관 학회에 있으면서 그쪽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박물관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에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더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 상황은 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사실 꿈이 있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이 그 꿈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회에서 일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생활도 했잖아요. 브랜드 생각나는데 기자 생활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학원 들어갔다가 휴학하면서 그랬나요? 네, 대학원 들어가서 이게 학회 사무실 안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이 전부 다 박물관 설계, 박물관 전시, 박물관 관련된 건축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됐는데 그 다음 준비를 가서 하면 되겠지 하고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게 크더라고요. 처음 그때 한 번이 진짜 솔직히 말해 정말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민대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거를 느껴본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원 가면서 이 벽이 너무 이렇게 벽이 높은 게 있었나 그거를 처음에 맡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어디로 갔었죠? 그게 그냥 뜬금없이 한 대로 갔었죠. 그래도 한 대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나름의 어떤 그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했을 때 누구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환점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다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냐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진짜 휴학했을 때 선배님이 그랬잖아요. 저 복학 못할 것 같다고. 복학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복학해도 졸업 못할 것 같다고. 아니면 뭐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몇 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갔었죠? 그때가 2006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고요. 06년에 들어가서 학위 언제 받았죠? 제가 10년도에 받았어요. 4년 걸렸어요. 4년 걸렸죠. 근데 휴학을 2년이 휴학이 됐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2년의 휴학이 나는 뭐 이렇게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기자 생활도 했고 휴학한 다음에 복학했을 때 또 아주 그 뜻있는 분도 한 번 만났잖아요. 외국인. 저는 진짜 그것도 하나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 남녀의 로맨틱한 분이시죠. 남녀의 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 이탈리아에서 오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네, 파올로 디카푸아 교수님이라고 이탈리아에서 그 조각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교환으로 해서 건축가 학생들 조형론 관련된 수업을 하시느라 2년 동안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가 첫 해였고 조교를 찾다가 그래도 우리 연구실에서 누가 한 명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연구원을 하게 되면 조교 A 등급으로 주다 보니까 장학금이 면제였거든요. 장학금 때문에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장학금 받으려고 그냥 지원을 했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너무 비싸 진짜 등록금이. 등록금이 거의 뭐 저 다닐 때는 600만 원 주면 7,000원 거슬러 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저 800이었어요 800. 에리카 너무 비싸. 에리카. 사실은 외국인 교수를 보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물론 그분도 되게 그 배려도 많이 해주셨긴 많이 했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변화되는 가치관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또 이탈리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우리 이탈리아 갔었잖아요. 네, 이탈리아 간 김에 교수님도 뵐 겸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것도 참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났던 이탈리아 사람을 이탈리아 가서 만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해요. 네. 교수님 작업실 가서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남편이 뭐라 하시나요?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 말을 하고 싶은데. 차오 이러면 되는데 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학위를 맞춰서 잘 마쳤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박물관으로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민을 먼저 강의를 나왔었나요? 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선배님 연락해서 줬을 거예요. 이정훈 교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내가 왜? 강의하려면 이정훈 교수한테 전화해보라고. 그게 전화해보라고 아니 얘기를 했잖아. 저기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했어서 교수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또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또 자리가 생겼다는 그렇죠. 것도 바로 생겼다는 되게 것도. 재밌는 거는 제가 전화해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분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저분이. 그 혹시 저분 자리를 빼고서는 본인 나가시려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1년 있다가 나가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나갈 준비한 거라니까 저분이.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는. 그러니까 강의 한번 안 해볼래? 그 경상도 말투로. 저야 좋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죠. 이게 다 또 돌고 돌아서 오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인사하셨나요, 참? 윤현 PD. 안녕하세요. 보신 적 있나요, 참 그. 네, 3학년 때
3D 프린터 아, 아, 특강 작년에. 사용하시는 그게 뭐였죠? 메이크. 3D 메이커 수업이요. 아,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거 올해도 해야 되는데. 그때 뵀구나. 그죠. 기억 안 나죠? 뭐 친구들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게 처음에 한 해 했을 때는 처음 했을 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해 했던 친구들 좀 기억나잖아요. 기억나죠? 이 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대학원 끝나고 우리 끝나고 그 강의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 짧게 네. 갱년심 얘기 한번 합시다. 그니까 갱년심을 이것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 갱년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배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확실하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님하고는 갱년지심을 했었고, 그다음에 첫 직장은 이제 명훈 선배님하고 첫 직장을 저기 설계 선배 했었고, 그쵸.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대학원 하면서 사진 동호회는 저기 계신 분한테 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사진 찍으면서 펜주람이었죠? 네, 펜주람이요. 다음 칸페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네이버 카페요. 네이버 기억나요? 저 가끔씩 놀러 가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네. 이렇게 제가 올라오는 거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저쪽에서 한 3년, 여기서 한 3년, 선배들이 한 6년, 7년을 놀러 다니기만 했네요. 또 보니까. 아유, 놀러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는 추억을 쌓았다고 봅시다. 그 추억 많은 사진 저한테 많아요. 아, 저 사진 얘기할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고유종 동문을 제가 이렇게 동문서답에 섭외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00년서부터 학과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은 거 그 폴더가 있어요. 그게 다 제 사진. 아니 다 있어 다 있어. 아니 다 있는데 그 사진 제공도 다 제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거. 그럴 거예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라서. 그러니까 02 학번이니까 02서부터 최근 것까지 다 눌러보면 다 있어. 야, 이거 무슨 도민준이야?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02년도에는 학과 10년이라 해서 행사하느라 같이 들어가 있었고 사진 찍고 이거 했었고요. 그랬어요? 예, 2002년도가 아, 우리 10년이었죠. 네, 10년이었어요. 근데 20년에는 2012년에 전 그때 경민대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2012년 그때 제가 주최했었죠 아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옆에 서포트하면서 이제 사진 갖다 드리 다 저하고 있는 사진 하고. 맞아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해마다 행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저도.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왜요? 내년엔 30주년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30주년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와, 근데 그렇게 금방 가요. 그래도 10년은 없잖아요. 2002년 때는 안 했잖아요. 그때도 연락은 왔었어요. 내가 준비는 안 하지 그러니까. 않았지만 저는 그때는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학부 3학년이었으니까 갱년심을 통해서 고건축에 관해서 탐방을 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물론 했습니다만 가서 그쵸. 같이 다니는 시간 통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술 한잔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술도 한잔 하면서 또 낭만 얘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갱년심 그때 할 때 재학생 위주로 한 다음에 그 오히려 졸업생들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갔었던 그랬었죠. 거 갔다가 그때 형신이랑 같이 갔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학번에 제가 다혜를 데리고 한번 맞아요. 갔었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그 갱년심 얘기 들으면서 같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다른 우리 겸임 교수님도 가셨었어요. 황선희. 황선희 교수님. 선희 형도 황선희 그렇죠. 교수님. 황선희 네. 교수님도 제가 가시죠. 대학원 선배님인데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다들 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강의도 나오시고, 네, 갱년심도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실무를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게 경민대 딱 강의를 시작하고서는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에서 물론 이제 지금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게 또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들도 있고 봤던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 자체도 조금 부족하다. 누군가 가르치기엔 좀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서 무슨 좀 실무를 좀 해야겠다가 됐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설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명무 선배님이 사무실을 차리시면서 그쪽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BIM으로 네, BIM 붙였죠. 붙였죠. 사실은 BIM은 어떤 영향으로 BIM을 이종일 교수님 그렇죠? 이종일 교수님 영향 그때 이종일 교수님이 저희 홍사철 교수님하고 BIM에 꽂히셨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2010년도에 두 분이하고 이제 명훈 선배님하고 세 분이서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계시던 중에 너도 같이 할래? 이게 됐다가
네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매력은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좀 더 깊게 좀 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명근 선생님도 그쪽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같이 하면서 해보고 싶으시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합이 맞아서 같이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했다고 치면 벌써 이걸로 한 11년, 12년. 12년 차. 네, 12년 차 된 거죠. 경력이 깊으니까 기업 강의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주로 했던 게 처음 들어가서 했던 데가 이제 사무 설계, 연간 직원들 교육 2년 동안 하고 삼성 물산 교육이랑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교육도 했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이랑 현대 엔지니어링도 같이 해가지고 조금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이름들은 다 누구나 알만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건축 산업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맞다고 해 빨리. 포장해 줄 때 맞다고 해. 자 그러면 BIM을 활용해서 했던 혹시 소개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나요? 첫 해 갔을 때 우선은 LG 건축사무소에 있을 때는 건설기술연구원 전체를 갖다가 BIM으로 해서 구축하는 데이터 구축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거기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건물 자체가 10몇 개가 되거든요. 거의 20개가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BIM으로 하는 구축 작업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했다면 대한항공 신갈연수원 건이 있었고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체 파트는 아니고 그 단기 주차장이랑 KTX 승차장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BIM 담당이었고요. 한수원 신사옥 경주에 있는 그것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과명이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겠지만 도시공간 건축과로 과명이 바뀌었어요. 이게 스마트 시티로 우리 학과가 이제 그 신산업 분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 건설은 BIM 기술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 BIM으로 이제 그 국가의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BIM으로 해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각광받는 산업 분야로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다 국책 사업들이었잖아요. 그쵸. 공항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기업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얼마가 100억 이상의 프로젝트는 뭐 BIM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단계별로 있긴 한데 모든 빅데이터 다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100억, 300억, 500억 나눠지면서 100억일 때는 건축 분야만 분야별로 지금 공정별로 지금 현재는 나눠져 있는데 이게 2025년 이후로는 국책사업 전체가 다 확산이 될 거로. 맞아요. 그 뉴스를 저도 접했어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BIM 기술이 그냥 거의 전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BIM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과는 이제 BIM 교육에 대해서는 뭐 노하우는 충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제로도 BIM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졸업생들이 좀 여기 계시지만 몇 분 또 계시니까 우리 과가 좀 막강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주변에서 이제 같이 연이 되었던 분들이 많이들 찾으세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쵸, 그 인력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인력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팽창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분야로도 좀 이렇게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혹시 또 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은 우리 좀 재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당신을 아는 또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고 있으니까 뭐 혹시 마지막으로 재학생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선배로서 02학번 선배면은 몇 년 선배입니까? 좀 있으면 20년이네. 20년. 나이 많이 먹었구나 당신도. 왜 그러세요? 4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죄송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민대 강의는 안 나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특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진로 설계 및 취업 그때도 영상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선택할 진료 부분에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분야만 무조건 고집해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건축이란 분야가 물론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많은 게 건축 분야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학교 때는 했고 선배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딱 너무나 한정적으로 그것만 보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나가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각을 넓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에 대한 것들.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편입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하겠는데 건축은 지금도 공부하는 느낌이거든요. 하나를 할 때마다. 지속적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 이거 무조건 공부에 대해서 이게 억압감으로 해서 네. 거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좀 개인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꼭 학교를 가서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실무 나가서도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혹시 이 자리에 또 좀 아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궁금한 게 지선 선배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궁금해서. 저기 윤지선 네 맞아요. 학교 저기 강의 나와요. 제가 지선 얘기했어요. 선배 나와요? 저기 우리가 궁금해서 지선 선배는 뭐 하나? 공간 디자인과하고 건축과가 있잖아요. 네, 네. 건축과에 건축과로? 김재현 교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그 제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 지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마르신 분이 시커먼 분이 저쪽에서 뒷짐지고 걸어오면 그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 조만간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예, 진 선배가 궁금해서요.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학번인지 저건 98학번이시죠? 예 저는 이제 지 선배를 다른 케이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케이스였다 보니까 어디 저기 그 공간에 있을 때? 예 공간에 있을 때 아 여기 윤지선 동무는 공간에 입사를 했죠. 그쵸. 드물게 그러니까 초대졸은 공간에 못 들어가는데 예 근데 또 지선 선배가 또 특이한 케이스가 저 연구실 옆방 출신이세요 또. 또 그랬죠? 예 한양대 또 맞아요, 옆에 맞아요. 그 교수님 방은 이제 병원 건축 쪽 병원 설계 좋아하는 자 윤지선 동무님, 윤지선 교수님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네. 선배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니 이분은 부끄러움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아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데 이게 말 못 터지시면은 그래요? 또? 잘하세요. 거의 뭐 박찬호급인가요? 또 추천할 만한 사람 또. 저는 진이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진이는 이진. 진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육아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치고는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일은 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요. 진이 한번 컨택을.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이어서 뭐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효정 동문이 이제 학교에 들어온 이후부터의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니까 그쵸.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IM으로 아주 그냥 전문화가 돼서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놀았죠. 많이 놀았는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네, 맞아요. 애도 있고. 맞아요. 저는 애가 둘이잖아요.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이도 또 어마어마한 케이스여서. 진이는 제가 무서워요. 뭔 소리야? 진이는 내가 무서워. 진이를 왜 무서워해? 아니 왠지 걔는 무서워. 이상하게. 왜? 걔는 뭐 나한테 뭐 위협을 가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포스가 무서운 건 뭐야? 왠지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동생인데. 걔 몇 학번이야, 걔가? 03학번이에요. 03학번. 네, 진이가 03학번. 걔도 국민대학교. 걔가 이제 무서운 애가 왜 무섭냐면 진이가 한 명 뽑는 그 03년도에 그 편입 뒤에. 국민대 편입에 한 명 뽑는데 걔가 들어왔어. 네, 맞아요. 너 진짜 무섭다.